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분위기는 그쪽으로 간다. 제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쪽 확인해 보니까 특검은 현재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탄핵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또 나름의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떤지 이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논의를 하던 중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죠. 자, 녹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정면 의원이 녹취와 관련돼서 뭔가 사업을 도모했다는 내용. 자, 그게 막 지금 명태균 대표가 화를 내면서 하는 그 장면 어제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국회의원은 명태균이고 김영선 의원은 그 밑에 있는 직원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뭔가 이권 사업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견이 생겼다. 그런 충돌된 어떤 상황이 제3자에 의해서 녹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노정면 의원 질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이게 지금 그 2년 전 상황입니다. 네.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명태균 씨가 이와 관련된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 그 당선되기 전 후와 이제 그 당선이 되거나 이제 당선됐을 때 네. 그 청와대에서 이제 발주하는 그 관련돼 있는 이제 용역건 중에서 밀양공정운소가 할 수 있는 건들을 다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저희가 그 지사를 하나 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일은 아무것도 못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고 그 뒤로는 뭐 그 청와대 관련해서 일을 더 이상 뭐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네. 일을 이제 결국 받지는 못했죠. 그 네, 과정에서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혹시 얘기를 하던가요? 그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 건하고 저 정치사회 관련한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참고할 수 있는 조사들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치 사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네네네. 네, 들어가십시오. 정진석 실장님. 네. 대통령실이 행하는 여론조사 가운데 정치 사회와 분야에 관한 정기 조사가 있습니까? 정기조사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정기조사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정기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역대 정부에서 민심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 비공개 여론조사 청와대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거든요. 일반 개인 국회의원도 하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자, 저걸 누구에게 주려고 했느냐. 자, 정권 출범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름을 용산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였습니다. 그때 이권 사업을 하나 주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뭐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정치 사회 분야의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받기로 하고 대통령이 2번이나 정리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김영선의 반대로 잘 안 된 거예요. 네. 자, 그것 때문에 저 싸움이 일어났는데 오늘 스픽스에서 저 풀 녹음 내용을 올리니까 무려 5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네. 그거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면 깜짝 놀랄 텐데요. 명태균과 김영선이 조금 전에 노정면 의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 녹취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이랑 온천해서 윤석이 뭐라 할 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내가 지금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그냥 그 벌은 못 주고 그냥.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여론차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요.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어요 지금.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당신은 정권 교체해서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래 하소 이래 할까요? 김영선이가 이래 하라는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 오야가 쏘락하면 쏴야죠. 청와대에서 계속 가니까 청와대에서 예?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임원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예? 사람 속도 모르고 씨발 앉아가지고. 서울에 지금 사무실에 언론사 누가 그 사람을 쓰고 누가 그걸 운영한단 말이야. 밤에 괜히 열받고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되고 아무 내하고 인연 끊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민태균 대표가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저희 해석을 보고는 정말로 풀이를 잘한다고 하실 건데요.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용산에서 주는 여론조사 ARS만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건 대통령이 오야가 시키는 일인데 김영선 의원이 언론사 사무실 차려서 전방위로 ARS나 여론조사 영업을 하자라고 하면서 김영선이 자신의 친척 회사에 미래한국연구소에 서울지사를 내버립니다. 판을 키우니까 이게 소문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명태균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용산에 주는 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김영선이 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크게 판을 벌이니까 말리는데 이걸 대통령 부부가 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이나 오야가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왜 니는 말을 안 듣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 장면입니다.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말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명태균 씨가 존댓말을 쓰고 김영선 의원이 반말은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요. 일방적으로 야단 맞고 있네요. 야단을 맞고 있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깨지는 거잖아요. 제가 와. 민태균 대표한테 직접 들었고 송 대표님, 민태균 대표 이야기하고요. 주변 인물들이 보니까 정말로 돈 문제 하나만큼은 김영선 의원이 엄청 부자입니다. 네.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야. 공짜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돈 10원도 안 냈습니다. 네. 민태균이가 소위 말하는 수발이를 한 돈으로 보궐에서 공천을 받았고 그랬는데도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재산이 얼마입니까, 김영선? 70억 정도. 신고된 재산이. 신고된 재산이 70억 정도 되고요. 저기 그 영등포 어디 가면 4층짜리 빌딩이 있고요. 제가 다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저 충청도에 가면요 임야도 많이 사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미래한국연구소 서울지사를 차려놓고 야 세게 해먹자라고 하니까 명태균이가 말이 되느냐 그게 용산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되지 왜 정리를 해주는데 딴 이야기 하느냐 오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 싸움이 일어났다. 기가 막히네요. 아마 이런 해석은 풀이는 예지력을 가진 명태균처럼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오선 국회의원이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 그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참고로 저분이 서울대법대 운동부 출신이에요. 그 원래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맞습니다. 그만두고 저희하고 같은 8.1학번으로 서울법대를 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 때부터 제가 잘 알아요, 김영선을. 이정우 변호사랑 다 같은 로펌을 해가지고. 예,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저분이. 맞습니다. 혼자 사는데 큰 욕심이 저렇게 많아서. 자기 저 같은 사람은 집 한 칸 없이 살고 있는데 땅 한 평 없이 이거 나를 이 돈봉투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 사건을 보면서 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대선 후보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러놓고 이 송영길을 잡아 죽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구나. 네. 자, 이게 참 그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정말 국회 너무 강남에 사무실 차려놓고 네, 송 불법- 대표님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지금 5, 6억 될 겁니다, 우리는. 네. 근데 전세 보증금 4억 3천만 원에. 아니 그래서 지금 서초동 쪽에 강남 사무실 만들어 놓고 위장 사무실을 대선 과정에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에서 이거는요 다 구속이에요. 그럼요. 당선 무효죠. 당선 무효되는 거죠. 이번에 폭로한 신용환 그 교수가 제 대학과 직계 후배입니다. 네. 저라서 바로 통화를 했는데 신용환이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청년 특별위원장으로 갔다가 여기 이번에 이제 정책 그 파트에 들어가서 했다는데 자기 또 많이 또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찾아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자료를. 그런데 어찌됐건 대통령 그 선거 본선 마지막 날까지 미래한국연구소 그 명태균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책회의를 했다 그러는 거니까 어찌됐건 강남에 별도로 선관위 신고되지 않는 화랑이라는 별도 사무실 그 건물 주인이 정상명 검사장의 사이라 그랬죠. 사이하고 그 며느리 아니 딸하고 사이 그 부부 소유 건물에 어떤 호의적으로 그것도 무료로 들어갔겠죠. 전부 다 저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거고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싱크탱크 목사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그래서 그를 딸딸 말아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면서 더 억장이 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저것은 조작이고 왜곡이고 편집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이제 억이 꽉꽉 막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자 1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제가 폭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송에 최초로 말씀드리는데요. 저 사업을 할 때 김영선 의원이 자 서울에 모처에 중구에 사무실 하나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일을 받을 걸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이 누구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 유력 정치인과 조용하게 숨어서 차기 대권을 5년 뒤를 노리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준석?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용산에서 일을 받은 뒤에 뭔가 수익 사업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김영선이 이미 먹을 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배 부른데 김영선이 끼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이 깨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국회 부의장까지 나오려고 무리수를 두죠. 김영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보이는 게 없죠. 공짜로 보궐선거에서 국회 입성하게 됐죠. 거기다가 뭔가 용산으로부터 사건도 받으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국회 부의장까지 나가겠다고 하니까 친윤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때부터 스트레스 게이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오늘 저 영상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하나씩 민주당에서 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취재 내용이 공개될 때가 올 텐데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또는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주기로 했다라는 것은 추론이고 추측입니다. 다만 명태균의 말 이면에는 그걸 받기로 했는데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로 했다. 용산에서 여론조사 주기로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법적으로 좀 피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귓속말을 하다가 네. 국회에서 난리가 한번 났는데요. 거기에서 갑자기 아무 이름도 없는 스픽스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강혜경 증인이 증언을 할 때 뒤에서 계속 귀옛말을 하시고 두 번이나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이셔갖고 김성애 의원님한테 귀옛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누구십니까? 저는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고요. 네. 네.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죄송하지만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좀 만든 당이죠. 거의 비례대표 2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언이 제대로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런 건 질서를 좀 잡아 주십시오. 노영희 변호사라는 분은 죄송합니다. 김성애 의원님하고 스피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같이 하고 계시죠. 심장식 의원님도 노영희 유튜브 단골 게스트로 나와 계시는데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노영희 변호사가 의사 진행에 관련된 정상적인 얘기를 했을지 위증 교사를 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신상 발언을 또 해야 되겠는데 이거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신장식 의원님이 스피스라는 데 나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안 나온 줄 알고 제가 신장식 의원님한테 제가 사과로 죄송하다고 했는데 신장식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신장식 의원님하고 여기 유튜브에 같이 나오셨는데 제가 아까 안 나온 줄 알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글쎄 뭐 제가 사과를 거둬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저한테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뭔 소리지? 자, 이제 저 영상을 보고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스픽스 홍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스픽스에서 누군가 출연한 것이 뭐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 나왔으니까 너희들 원래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라는 이제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야 정말로 자 저렇게 하면서 노영희 변호사를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 오늘 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 변호사의 도움,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거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회에 오게 되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국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증언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이제 증언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다든지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영희 변호사도 바쁜 사람인데 강혜경 씨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보호받아야 될 공익제보자 아닙니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집 저런 트집을 잡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픽스에서 같이 출연한 사람이라고 트집을 잡는데 이건 정말 기상천외하고 이분이 배준영 의원? 인천 뭐 강화 옹진 지역구인데 지역구민들은 정말 창피하시겠다. 다음에는 이런 분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경우를 가지고 따질 걸 따져야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